자, 이번 시간은 6조 훈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6조 훈련. 페이지는 28페이지죠. 자, 6조 훈련은, 일단 이제, 항시 이 항별 개요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이 항별 개요라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털어내야 될 단어예요. 일단 1항은 장관의 예비군 훈련 근거입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게 장관 대령 20일 한도 훈련이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은 훈련하라.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선하는 공직기관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하지 아니한다. 다 잡아야 돼요. 이 부분을. 자, 2항은 동원시 정당한 명령입니다. 이거는 동장소관 하십시오. 동장소관.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벌칙하고 연계된다는 것도 중점이고요. 3항은 훈련 보류 대상, 4항은 훈련 연기인데 지금 동원 보류와 훈련 동원 연기 이미 했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원 보류나 동원 연기, 훈련 보류나 훈련 연기 동일합니다. 동일해. 다만 국회의원이 있고 없고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5항은 새로 최근에 신설된 규정인데 드디어 이번에 출제가 되었어요. 참고로 처음 출제되는 경우에는 오답을 잘 안 줘요. 항상 맞게 출제가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출제가 돼도 장관을 오답을 줄 것이다. 총장으로. 그런데 이번에 오답은 안 나오고 그냥 장관으로 정상대로 나왔고 6항도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미세먼지에 관련된 내용인데 어쨌든 여기는 핵심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장과의 관계다. 그래서 관상 조정 노력하라. 5항은 6항은 관중 조정이 있다라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1항부터 이제 다시 정확하게 보면은 자, 핵심 단어가 장관 대령 20일 한도 훈련이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은 훈련하라.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선하는 공직기관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핵심적인 것은 연간 20일 한도라는 거죠. 연간 20일 한도. 병역법은 30일이에요. 병역법은 30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사실은 이제, 병역법 책이 두꺼워서 30일이다. 병역법에서는 뭐냐 그러면 동원, 연간 30일 이내. 그래서 동원 연간 30일 이내에서 30일로 나오고요. 예비군법에서는 20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병역법은 책이 두꺼워서 30일, 예비군법은 책이 얇아서 20일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잡으십시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 훈련 대상 및 시간 때문에 그래요. 훈련 대상 및 시간. 동원 예비군 훈련은 지병장이 이게 소집하는 거라고 그랬죠. 지역 예비군 훈련은 수임장이 소집을 해서 훈련을 하는 훈련이다. 그런데 이제 훈련 시간이 서로 좀 틀리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훈련하는 건 뭐 사실 실질적인 건 비슷하죠. 자,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시행령력 15조로 내려가면은 2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공부하실 땐 차지 특특특으로 잡으십시오. 차지 특특특. 세부적인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선하는 공직선거 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근데 공직선거 기간 중에만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두 번 오답이 나왔어요. 훈련 시기는 여러분들 여기 훈련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죠. 훈련 시기. 훈련 시기는 연중 훈련을 실시하되
가급적 혹서기 연휴기간, 대학 수능일, 근로자의 날은 피하며.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할 때 혹연대근은 피하며, 공직선거 기간에는 안 한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자, 다음에 2항에서 이게 동장 소관으로 공부하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원시에 정당한 명령을 하는 사람은 지휘관들이다. 그래서 그 지휘관이 분대장까지 포함된다. 그것도 지역대장은 또 우린 빠져요.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정신 차려라 그러라고 그랬죠. 동원에서 정당한 명령과 그 다음에 신정긴에서는 벌구 과로 나온다. 이 과는 과료지 과태료가 아니다. 그리고 훈련 시에는 교관이 포함된다라고 이것 때문에 동원 시에는 지휘관들, 장들이 정당한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훈련 시에는 교관을 포함한다. 해서 훈련 소집에는 교관을 포함한다. 해서 동장 소관으로 잡아놓으십시오. 자, 사망은 사망과 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원 보류나 훈련 보류나 동원 연기나 훈련 연기나 동일하다. 절차도 동일하다. 그런데 이 국회의원이 빠진다라는 거죠. 국회의원이. 그래가지고 이 출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을 넣어가지고 훈련을 보류할 수 있는 사람에서 국회의원 나오면 X죠. 이렇게 계속 몇 번 내다가 식상했는지 정상적으로 문장을 가다가 국회의원을 뒤에다가 슬쩍 그렇게 숨겨놓는 이런 기법도 출제관들이 노려요.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차지 특특특을 여기다 포함해가지고 잘 끌고 들어옵니다. 정말 짜증나는 것은 보류를 연기로 바꾸는 거, 연기를 보류로 바꾸는 거. 정말 짜증납니다. 이것 때문에 한 문제 틀리면은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말을 잘 봐라. 자, 4항도 훈련 연기인데 동원과 동일하다. 자, 5항은 관상 조정 노력하라 해서 장관이다. 여기 조정 노력 책임이. 그리고 중앙장과 협조 요청하는 것도 장관이다. 그 정도만 잡으시고요. 자, 15령 15조 훈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훈련에서 보면은 1항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훈련 시간과 이 훈련 시간을 정하는 주체를 얘기를 하고요. 2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훈련을 해야 되는 차지 특특특을 얘기를 합니다. 3항과 4항은 아까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동원과 동일하다. 동원과 동일한데 국회의원 있고 없고 차이다 정도만 보시고, 자, 1항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차내 내방 장관 160시간 이내를 다 잡으십시오. 여기 다 바꿉니다. 차내 내방 장관 160시간 이내를 모두 바꿔요. 연차는 구분으로 바꾸고요. 이내는 내외나 초과로 바꾸고요. 방법은 기간이나 일정으로 바꾸고요. 장관은 뭐 총장, 국방부령, 수임장 등으로 여기서 지금 자습서에 제시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내 내방 장관 160시간 이내에 하고 다 읽어주셔야 돼요. 자, 2항에서 이 차지 특특특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 훈련하라는 거예요. 지방의회 의원도 훈련하라. 열애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장들 다 훈련하라는 거고요. 여기서 항시 행정시장 나오면은 가로에 들어가면 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특별시의 부시장에서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이거 생략되면 안 돼요. 특별시에는 부시장이 2명이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시장이 있어요. 행정부시장은 정식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최초부터 공무원으로 출발을 했던 사람이고요. 정무부 시장은 선거에 도왔던 사람을 부시장으로 둬요. 그래서 지방 공무원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그 말이 생략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호도 조심해야 될 게 교육 관련해서는 교육감도 있고 교육장도 있죠. 근데 교육감만 표시가 됐다는 거, 그 점에 대해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38번 얘기를 하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원문을 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지금 차지 특특특을 끌고 나와요. 여기에 보류자를 많이 포함시켜서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헷갈릴 게 없죠. 특별시의 부시장 지방공무원으로 한정한다고 끝까지 붙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원과 훈련 모두 보류 대상은 하면은 국회의원 있고 없고 이걸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요. 자, 응용형에 대비하라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죠. 장관으로 나오면은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나오면 오케이다. 경기도, 뭐 세종특별시 이거 끌고 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69회 때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차관급 이상 국가공무원, 유성구, 세종시, 대전광역시, 뭐 교육감, 지방의회의원, 유성구 구청장, 지방의회의원 다 끌고 나오면서 세종시 부시장을 줬는데 부시장은 여기 차지 특특특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이 오답이죠. 그래서 한번 다시 문제 보여드리면은 이 부시장이 오답이고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8개 중에서 7개가 이렇게 정답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사항은 뭐 수없이 말씀드렸죠. 동원과 보통 동일하다. 자, 훈련계획 보겠습니다. 훈련계획은 제가 뭐 원칙형 출제가 많이 되는데 특히 사람 용어 숫자 바꾸기를 잘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정말 잡아라 그러면 12월을 잡으십시오. 12월이 이게 고수다 문제입니다.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예비군법에는 1월까지 보고하는 게 되게 많아요. 1월까지. 특히 장관하고 이 관계에 있어가지고 1월까지 보고하는 게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일국 5개, 다음에 1월까지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한다 그래서 다일국 5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 하도 1월 하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12월을 아주 잘 놓쳐요. 그래서 여기는 1항은 자, 다훈계, 다음에 훈련 계획을 12월까지, 다훈계 12월 승인을 받아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수임장 잡으시고요. 2항은 총장의 훈련 결과가 다음에 훈련 대상 인원을 장관한테 보고하는데, 해당 연도 교육훈련 실시 결과를 해교실, 다음에 예비군 교육훈련 대상을 다교대에서 해교실 다교대 모두 12월. 하여튼 모두 12월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법 6조 2가 법 내용도 좀 바뀌었고 시행령도 좀 바뀌었습니다. 법 내용은 뭐 이미 바뀌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번에 시행령이 추가가 돼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소집통지서의 전달은 1항은 이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라. 누구한테? 본인에게. 근데 2항서부터 5항까지는 본인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6항은 그래서 2항부터 5항까지 본인이 없을 때는 세가 고통, 즉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소집 통지 수령인
이렇게 가고요. 6항에서는 이 세가 고통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뭐 특별한 송달 방법, 자세한 건 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7항은 전자문서는 본인 동의 시에는 대령으로 전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자문서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항부터 보면은 1항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는 본인에게 전달해야 하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다만 동불점, 동원에 대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할 때는 소집 통지서를 당연히 전달하지 아니하고,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잘 생략을 들어가요. 그러면 전달하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이것은 저기 병역법에서도 그렇죠. 병역법에서 나도 있다 전사급 동훈아 동훈에서도 동원과 훈련을 자주 바꾸기도 하지만 아니하고를 생략 들어가는 것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하고를 잘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자, 그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게 뭐 국방부령으로 나오는 건 금방 여러분들이 식별이 되는데, 이 대령으로 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시행령으로 가서 전화 또는 방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요것 때문에 조금 지난번 출처 시에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로 오답은 이렇게 전달하지 아니하고를 전달하고로 오답을 주는데, 자, 이렇게 대령 방법으로 했을 때 이것도 국방부령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었죠, 예전엔. 요번에 이제 72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문장을 잘 비교를 해 주십시오.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한 불시훈점인 경우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법에서는, 원문에서는 대령 방법인데, 이 대령 방법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전화 또는 방문, 이것을 가지고 바로 대령 방법을 이렇게 풀어서 썼다. 근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헷갈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서는 소집할 수 있다, 재량 규정이죠. 근데 여기는 소집 통지서를 하회하고 강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예비군 대원에게 소집 통지서를 하회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재량 규정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재량 규정과 이런 거 갖다 놓지 않고 잘 바꾸지 않고 법에서 이 문장을 끌어서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전화 방문으로 소집 통지서를 하회하고 그걸 하회한다라고 줬는데, 이것을 조금 헷갈리셔가지고 틀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이게 재량 규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강제 규정으로 끝났지? 이렇게 돼가지고 잘못 판단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항은 본인이 없을 때 누구한테 하느냐? 본인이 없을 때는 우리 모든 법에서는 같은 세대죠. 모두 같은 세대. 다른 세대가 하나 있죠.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병역법에서 통지서 수령인 선정할 때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송년자, 이 부분이 있죠. 요게 하나 달리하는, 세대가 달리하는 것이고, 모든 법에서 우리 세대는 다 같은 세대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가족 중 송년자가 생략되면 안 되죠. 송년자가 생략되는 것은 딱 한 번, 본인 보류됐다는 것을 통보해 줄 때, 그때는 본인 혜택이기 때문에 송년자가 빠져도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법에서는 법적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송년자가 붙어야 한다. 자, 사망은 세대주 등에게 전달할 때는 전달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세대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본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걸 가지고 출제를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법에서 동의는 모두 본인 동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사항은 세대주증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이게 7일 이내에 이렇게 지체 없이 날짜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5항은 전달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차수를 증가한다. 라는 말하고 동일합니다. 전달 본다는 이따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항은 본인에게, 2, 3, 4, 5항은 본인이 없을 때 세가 고통에게. 그럼 세가 고통은 어떻게? 그 다음에 6항은 세가 고통도 없어요. 그럴 때는 장관이 정하는 민사소송법 중을 준용해서 우편 분명에 따른 특별한 송달 방법. 그러니까 가족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친구나 친척 등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한다. 그건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고수다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장관이 정하는 민준후법 특성이 있다 하죠. 근데 병역법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병정 반통지서 민준후법 특성이 있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게 병무청장이 익숙을 해요. 이건 병역법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비군법은 장관이기 때문에 장관이 정하는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병장으로 정하는 하면 여러분들이 잘 틀립니다. 병역법을 관장하는 것은 병장이죠. 그러나 예비군법 관장은 장관이죠. 자, 그 부분을 좀 조심해 주시고요. 여기는 지금 뭐 다 전자문서로 전달을 할 수 있다죠. 이제 여기서 이번에 새로 생긴 규정이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 대령 방법이 이제 이번에 추가된 이 5가지 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시던 분들은 다른 것은 변함이 없고 여기에 대령 방법이 시행령으로 추가가 되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시행령 16조로 넘어갑니다. 16조에 가면은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누가 며칠까지 전달할 것이냐. 병역법에서는 지병장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훈련 7일 전. 여기서는 수임장이 7일 전 동일하죠. 이 7일 전이 날짜를 자주 바꿔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서식은 모두 국방부령이다. 우리 이 법에서 말하는 서식 모두 국방부령이다. 서류. 그런데 단 한 가지 병역법에서 행불자 처리할 때 병장이 정하는 서식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 사망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으로 대령 방법으로 들어가서 강제 규정으로 끝나도 문제가 없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전화 방문을 서신으로 오답을 또 잘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소집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 대원은 12조에 따른 구분이죠. 이게 6시간, 24시간, 48시간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새로 들어온 휴대전화 메시지 방법 등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무엇을 말하느냐.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겁니다. 4번 1호는 4번이고요 2호는 원본 또는 4번. 이 부분을 좀 잘 구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4번을 직접 전달한다. 사직전으로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원본도 나와요. 원사 우패로 좀 잡아주시고요. 3호는 촬영물, 사진이라는 얘기죠. 4호는 반드시 기장 시간이 포함된. 그래서 기간, 장소, 시간이 포함된 휴대전화나 문자 메시지. 그래서 이 소집통지서 5에서 얘기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한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항시 어떤 소집통지서에도 들어가야 되는 것은 기간, 장소, 시간, 기장시간이라고 잡아주십시오. 이것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자, 5항은 과거하고 동일합니다. 소3인 일정 공시. 여기서 30일이 오답이 잘 나오죠. 그 인터넷은 뭐 전자문서로도 이렇게 오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내용 일정은 뭐 내용으로도 과거에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엔 잘 안 나옵니다. 최근에는 하여튼 이 소3인 일정 공시에서 30일을 잘 잡아주시고, 이것은 훈령에서 소3동 일정 공시하고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6항이 과거 5항이죠. 수임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12일 전, 그리고 휴일인 경우는 3일 전 전자문서를 통해서 소집통지서를 전달한 경우는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것은 1, 2, 3 전자문서, 그리고 전달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훈령으로 가면은 차수를 증가한다, 그 말입니다. 자, 5항, 7항은 5항 및 6항에서 얘기한 것에 외에 전달하는 방법 절차는 장관이 정한다. 그래서 차관이죠, 차관. 예비군법에서는 절차 그러면 장관으로 연결이 되고요. 훈령에서는 절차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대 또는 차령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전국단위 훈련 보겠습니다. 전국단위 훈련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예비군 대원이 자기 지역에서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외삼전, 외삼수를 여러분들이 꼭 잡아주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 고수다. 고수다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려면 외를 꼭 보셔야 돼요. 외. 관할 지역 외를 내로 바꾸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이번 69회에도 결국 또 내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수임장이 훈련 일정을 공시하는 경우 관할 지역 외 예비군은 훈련 소집일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수임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훈련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외 지역 예비군 대원은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신청을 해도 되고요. 외 지역의 예비군 대원은 3일 전까지 수임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서 해도 된다. 그래서 외삼전, 외삼수. 여기서 고수단은 외다, 외. 이거를 뭐 직접 방문하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전화로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오답 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금방 잡는데, 이 외를 내로 바꿨을 때 못 보는 거는 고수답니다. 고수들도 많이 틀리는 겁니다. 자, 2항은 이렇게 신청한 경우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절차가 나왔기 때문에 장관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는데, 자, 이 전달 분다 증거지 세 번 나왔죠. 세대주 등에게 전달했을 때 전달한 것으로 본다. 1, 2, 3 전자문서 전달한 것으로 본다. 전국 단위 훈련 신청한 경우 전달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실제로 예비군들이 그 소집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은 훈련 가서 따져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 개념만 설명드리면은, 일단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미사일 기본, 즉 이병 훈련 안 된다는 거예요. 작게 훈련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대 단위로 움직이는 훈련은 안 되고 1일 단위 훈련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근데 이것을 예비군들한테 예비군 홈페이지 공지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지하냐면 자원관리부대장이 연간 훈련 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훈련 일정을 공시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부대에서 수립하는 주기훈련 계획이에요. 주기훈련 계획. 그럼 이 주기훈련 계획을 다 넣을 수는 없죠. 거기서 예비군 훈련에 가능한 관계된 것만 일정을 연간 일정을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훈련 소집 일정은 소집일 30일 전에 14시 15분 이내에 우리가 국동체 하죠. 여기 공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비군법에서 얘기하는 소3인 일정 곳이고,
훈령에서는 소삼동 일정 공시입니다. 그 이후로 공시를 해놓고 23일 전에 결산을 실시해서 만약에 응답이 그러니까 본인이 요즘 하도 문자나 뭐 이런 게 오니까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미 뭐 학교나 이런 데서 다 공지돼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뭘 굳이 연락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무시해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문자나 다음에 지금은 과거엔 5가지에서 지금 4가지, 3가지로 줄었습니다. 카카오, 그 다음에 2번째 네이버, 그 다음에 지금 신한플레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어떤 건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한플레이로 해가지고 23일 전부터 이렇게 소집 통지서를 합니다. 만약 이래도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소집 통지서를 이제 직접 돌려야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에 무단 불참한 경우는 차수를 증가한다. 이 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망에서 3일 전까지 또 5일 전까지는 훈련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집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게 보는 것 3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경우가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 본인이 없을 때 세가고에게 전달한 경우, 세대주 등이 이를 본인에게 전달한 경우, 본인이 없을 때 세가고통에게 전달하고, 세가고통은 지체 없이 본인에게, 이 경우 전달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전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참하면은 차수 증가시킨다. 이 말하고 동일합니다. 자, 다음에 아까 1, 2, 3 전자문서 있죠.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이것도 본인이 신청을 했는데 참가 안 하면 차수 증가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라항, 마항은 외삼전, 외삼수 전국 단위 훈련이에요. 왜 전국 단위 훈련도 본인이 참가를 신청했는데 참가를 안 하면은 차수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항의 소삼인 일정 공시에서 일정을 공시한 것은 전달한 것으로 보느냐? 전달한 것으로 안 보는 거죠. 차수 증가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출제를 과거에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학생들은. 이거는 동원을 좀 전문적으로 한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거지 일반적인 병과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차수 증가시킨다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에 정상적으로 푸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풀었고 그냥 틀리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육훈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은 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